소렌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형 소렌토에서 바뀐 점, 그리고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을 유의점과 트림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렌토 2020년형에서 바뀐 점들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전 파워트레인에 걸쳐 기존의 소렌토 그릴에서 조금 더 패턴이 커진 육각형의 다크크롬 라디에이터 그릴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예뻐졌다는 느낌보다는 그릴이 전면부 디자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소렌토와 2020 소렌토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휠 디자인도 추가되었죠. 마스터 트림의 약간 별 모양, 5방향으로 뻗는 마스터 전용 19인치 크롬 스파터링 알로이 휠이 기본 탑재됩니다. 그릴과 마찬가지로 일반 19인치 크롬 스파터링 휠보다 훨씬 예쁘기보다는 일반 모델과 마스터 모델의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젤 전 모델에 걸쳐 기본 트림의 차로 이탈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사양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시작 트림인 럭셔리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동결했죠. 기존 소렌토 기본 사양에는 전방 충돌 보조 관련 기능만 포함되어 있었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으려면 노블레스 트림까지 가야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연식 변경에서 시작 가격은 유지하면서 지능형 안전보조 기능을 기본 사양에 탑재한 것은 좋은 변화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점, 그리고 산타페와의 경쟁을 의식한 것 같네요. 하지만 안전사양 개선에 관한 부분은 디젤 모델에만 적용되고 가솔린 모델의 경우 기존 연식 모델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테일게이트에 속도 조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구성 측면에서 기존 연식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우선 마스터 스페셜 트림이 새로 생겼죠. 19년식의 마스터 트림보다 81만원 비싼 마스터 스페셜 트림이 최상위 트림이 되었습니다. 대신 디젤 모델 기준으로 19년형 소렌토에서 사실상 최상위 트림이었던 마스터 트림이 프레스티지 트림과 노블레스 사이의 가격대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트림의 숫자는 같네요. 이건 조삼모사라. 하지만 마스터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트림 구성의 전반적인 가격대는 실질적으로 기존보다 조금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신형이 출시된 산타페와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적인 이점을 살리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트림 추천에 앞서 소렌토 2.0 모델을 구매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유의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소렌토의 경우 19년형부터 2.0 디젤 모델에도 8단 변속기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어 단수가 많아지면 효율성이나 주행에 관해서 장점이 생깁니다. 기존 모델의 2.2 디젤과 2.0 가솔린 터보 모델에만 8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었죠. 특히 디젤 모델의 경우 페이스 리프트 초반에 2.0 디젤에는 6단 변속기, 2.2 디젤에는 8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2.0 디젤보다 2.2 디젤 모델의 연비가 오히려 더 잘 나오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19년형 모델부터는 2.0 디젤 모델에도 기본 사양에 8단 변속기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렌토 19년형부터 2.0 그리고 2.2 디젤 엔진에 요소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너 입장에서는 약간 더 번거로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알람이 뜰 때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죠. 보통 트렁크에 하나씩 구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가 되시도록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소수의 경우 10리터면 5,000에서 7,000km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소수 가격은 인터넷에서 10리터에 만원 이하로 구입 가능합니다. 사실 소렌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에바가로 문제가 있죠. 소렌토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소렌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의 다른 차량 영상에서도 댓글에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소렌토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워낙 유명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 이미 많이 다룬 이슈이기도 하고 국토부의 무상수리 권고까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더욱 자세히 말한다고 해도 보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따로 영상을 찍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판매량을 봤을 때 상품성이 좋은 차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제 본격적인 트림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 디젤 모델과 2.0 모델의 경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죠. 2.0 디젤 모델 트림 기준으로 트림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모델의 경우 총 5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격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럭셔리, 프레스티지, 마스터, 노블레스, 마스터 스페셜 트림이 있습니다. 우선 럭셔리 트림의 경우 2,788만원이죠. 럭셔리 트림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장점이 엄청나졌어요. 소렌토에서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가 5월 15일 2019년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추후 산타페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따로 다루겠지만 시작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19 산타페가 출시되면서 2.0 터보 가솔린과 2.2 디젤 시작 가격은 싸졌고 2.0 디젤 모델 가격은 인상되었습니다. 산타페 2.0 디젤 시작 가격이 100만원 정도 오르면서 2,950만원이 되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소렌토 2.0 디젤 럭셔리 트림 가격은 2,788만원입니다. 산타페 2.0 디젤 시작 가격보다 162만원이나 저렴하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현재 산타페 2.0 디젤 모델의 폰 커넥티비티 디스플레이와 후방 카메라만 넣으려고 해도 3,019만원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실상 3,000만원 이내, 만약 산타페 깡통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2,950만원 이내에서 디젤 엔진을 탄 중형 SUV를 사고 싶다면 선택지가 QM6와 소렌토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QM6의 경우 소렌토나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출력면이나 크기면에서 차이가 좀 있죠. 소렌토 럭셔리 트림의 컴포트 옵션과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을 추가하면 2,866만원입니다. 여전히 산타페보다 90만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뒷좌석 열선까지 갖춘 제법 탈만한 차량이 되죠. 소렌토 2.0 디젤 럭셔리 트림의 경우 산타페를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가격대에서 꽤나 탈만한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타페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가진 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순정 유보 내비게이션, 풀 오토 에어컨, 스마트 키, ECM 하이패스 룸미러에 가중 열선 핸들과 뒷자리 열선이 포함된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해도 3,004만원입니다. 이렇게만 넣어도 필수 옵션 측면에서만 보면 크게 아쉬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최저 트림이다 보니 한계가 있죠. 럭셔리 트림의 경우 통풍, 파워 시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나 LED 안개등도 달 수 없죠. 사실 소렌토의 경우 테일 램프나 안개등에 LED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거의 차이가 꽤 납니다. 럭셔리 트림의 경우 알고 계신 소렌토의 외관과 차이가 꽤 날 것 같네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도 넣을 수 없죠. 후측방 경고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차고가 높은 SUV에 웬만하면 넣는 게 좋다고 보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도 넣을 수 없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또한 넣을 수 없습니다. 못 넣는 것이 꽤 많죠. 럭셔리 트림은 중형 SUV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가격을 최대한 아끼고 싶으신 분들, 중형 SUV에 넓은 공간은 필요하지만 외관이나 편의사양은 딱히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트림이 있죠.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는 프레스티지 트림까지 올라가시려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마스터 트림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트림 구성을 한번 보죠. 프레스티지 트림 가격은 2,984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 옵션 구성을 한번 보면 럭셔리 기본 트림에 컴포트 옵션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스마트키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가격을 계산해 보면 5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져보면 2,871만원이 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여기에서 113만원이 추가되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와 몇 가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가성비가 엄청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유용한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선택 옵션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은 트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본 사양에서 안개등이 여전히 그냥 동그란 일반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보통 제가 안개등에 굳이 LED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소렌토의 경우는 LED 안개등을 선택하지 않으면 4개가 들어가던 자리에 기본에서는 프로젝션 안개등 1개가 들어가다 보니 개인적으로 좀 많이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선택 옵션에서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와 오토 홀드, 브라운 컬러 내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여전히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도 선택할 수 없죠.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은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죠. 프레스티지 트림에 내비게이션만 달면 3,117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78만원만 추가하면 마스터 트림이 됩니다. 프레스티지에서 마스터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본으로 풀 오토 에어컨과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마스터 전용 19인치 휠, LED 헤드램프, LED 안개등 기능이 추가됩니다. 내장에 관한 몇 가지 옵션과 기본 사양에 브라운 내장도 선택 가능해지죠. 그리고 선택 옵션도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못했던 부분이 대폭 들어갑니다.
78만원에 추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앞에서 기본 안개등과 사고짜리 LED 안개등을 넣은 차에 외관 차이가 꽤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스티지에 내비게이션과 스타일 옵션만 넣어도 3210만원으로 마스터 트림 가격보다 비싸집니다. 하지만 마스터에 비해서 오히려 옵션은 더 떨어지죠. 물론 나는 프레스티지에 내비게이션만 넣으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에서 멈추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마스터 트림까지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트림이라고 봐요. 물론 마스터 트림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선택 불가능한 주요 옵션이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어라운드 뷰 같은 옵션이 있겠네요. 일단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 바로 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사양이죠. 노블레스 트림과 마스터 트림의 가격 차이가 20만원밖에 안 나긴 합니다만 노블레스 트림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블레스의 내비게이션만 추가해도 마스터보다 128만원이 비싸집니다. 또한 메모리 시트,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마스터에서 기본 사양이거나 선택할 수 있던 옵션들입니다.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 정말 메모리 시트가 꼭 필요하다거나 마스터에서 두 가지 선택 옵션을 다 추가하시는 분들 중 후추방 안전사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필요 없으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나 어라운드 뷰 같은 옵션을 넣으려면 최소 3000 중반에서 3500 이상으로는 가야 하죠.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마스터 트림에서 멈추시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네요. 2.0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저번 영상에서 옵션 구성에 관해 간략히 언급했기 때문에 2.0 디젤 트림 추천 영상과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산타페 2019년형이 나오면서 더 신형인 산타페 2.0 터보의 시작 가격이 2695만원으로 2763만원에서 시작하는 소렌토 가솔린 모델보다 더 저렴해졌습니다. 네, 조만간 산타페와 소렌토 비교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 이 의상에 관한 지적이 있었죠. 사실 이게 영상 촬영 용도로 따로 준비한 옷이라 촬영 때만 입기도 하고 집이 시원한 편이라 크게 덥다는 느낌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더워 보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새로운 옷을 주문했으니 다음 영상부터 좀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